김서방이 하무읍에 들어와서 소문이 적실한 것을 안 뒤에 다시 생각해 보기를 보기 어려운 감사를 보려느니 힘이 덜 들 원을 보리라 하고 홍살문 안에 들어섰는데 이때 해는 벌써 점심때가 지났었다. 한참 동안 산문간에서 어리대다가 사령 하나를 보고 원님을 보러 왔으니 서울 손님이 왔다고 통기하여 주게 해라는 못하고 하겐 말을 붙였더니 그 사령은 한번 흘깃 김서방 꼴을 보고 서울 손님은 다 무엇야? 하며 김서방을 한 옆으로 떠다 박질렀다. 김서방이 두 말 못하고 물러서서 산문 안을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늙은 아전 하나가 문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앞을 막아서서 여보, 나는 서울 사람인데 원님을 좀 보아야겠으니 통기하여 주실 수 있겠소? 김서방이 아까 하계로 낭패를 본 뒤라 하오를 깎듯이 하고 좋은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아전이 한참 물끄러미 김서방을 보더니 이 사람 저리 비키소! 하고 손을 저어서 길을 틔우라고 하나 김서방이 그대로 서서 꼼짝도 아니하니까 산문 밖에 있던 군노 한 사람을 손짓하여 불러서 이 양반의 말을 좀 들어봐라 하여 김서방을 군노에게 떠맡기고 옆에 있는 길청 군하에서 구실아치가 이를 보던 곳으로 들어갔다. 김서방이 다시 그 군노를 보고 자기가 원님을 보러 왔다는 뜻을 말하고 또 자기는 서울 손님이라고 말하니 그 군노가 뭐? 서울 손님? 너울 손님은 어떻고 손님 좀 볼라는가? 하며 바른 손을 김서방의 코 밑에 내밀더니 곧 다시 끌어들여서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불이 나도록 김서방의 뺨을 쳤다. 김서방이 백정에 사위된 뒤 3년간의 못 당할 곤욕을 다 당하여 곤욕에는 집이 나다시피 되었구만. 이번에 맞은 뺨은 살점이 떨리도록 분하였다. 여짓 맞손질을 하려다가 속으로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생각을 돌리어서 분을 억제하고 그 군노를 피하여 홍살문 밖으로 나오며 원볼 방책을 생각하였다. 김서방이 하늘천 따지 소리가 나는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가서 주인에게 인사를 청한즉 주인은 숙식하고 가려는 과객인 줄 알고 대번에 내 집엔 잘 데가 없소 하고 상을 찌푸리더니 잘 데 없는데 재워줍소사 말하지 않을 터이니 고만두시고 글씨 안 쓴 종이 쪽 하나만 주시오 하는 김서방의 말을 듣고서 상을 펴며 어디 종이 쪽이 있을라우? 하고 노끈을 꼬려고 베어놓은 것 같은 좁은 쪽종이를 찾아주었다. 김서방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먹찍은 붓을 빌려달라 하여 전 교리 이장군이 보이러 와서 밖에서 기다린다는 뜻을 써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서 다시 홍살문 안에 들어섰는데 이때 해는 거의 승석대가 다 되었다. 김서방이 산문 앞 큰 길가에 서서 문 안엔 들락날락하는 사령, 군노의 얼굴을 모조리 살펴보다가 그 중에서 사람이 순하여 보이는 사령에게로 가까이 가서 내가 책방과 서로 아는 터인데 청할 일이 있어 왔으니 이것을 좀 드려주겠소? 하고 종이 쪽을 내보이니 그 사령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들어갈 마음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니 마침 안에서 나오는 아이를 보고 얘 방자야, 이 양반이 책방과 아는 터수란다. 이 종이 쪽을 갖다 책방 좀 주려무나. 방자가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가는 길이라고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려다가 사령이 우기는 바람에 종이 쪽을 받아가지고 돌아서려고 할 때 김서방이 예, 책방이 그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하나 좀 들어다다오 부탁하니 방자가 거기서 기다리구려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들어갔다. 김서방은 산문 밖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방자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뒤에 나오는 방자는 기다리는 김서방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리려고 큰 길로 나선다. 김서방이 일어나 쫓아가서 책방이 무얼 하시디? 물으니 방자는 성이 가신 듯이 지금 책방 서방님이 안전께 불려서 동원에 가 계시기에 통인 보고 드려달라고 주고 왔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구려 하고 다시 말 물을 사이가 없이 젠걸음으로 가버렸다.
김서방이 할 일 없이 앉아서 구석에 다시와 쪼그리고 앉아서 이때나 소식이 있을까 저때나 소식이 있을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나 소식은 나오지 않고 해는 벌써 저물었다. 방자가 귀찮아서 통인을 주지 아니하였나? 통인이 있고 책방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나? 책방이 보고 원을 보이지 아니하였나? 또는 원이 보고도 귀찮아서 본체하지 않은 것인가? 김서방이 이리 생각도 하고 저리 생각도 하는 중에 산문 안에서 사령 부르랍신다 는 소리가 들리며 문간에 있던 사령들이 네 긴 대답을 하며 거위목같이 고개를 내밀고 병아리같이 종종 걸음을 쳐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땅거미가 다 되었었다. 등촉이 휘황한 함흥 동헌에 관원 2사람이 나란히 같이 앉았다. 한 사람은 원인 줄 알려니와 한 사람은 누구인가 묻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 때에 거짓골로 산문 밖에서 어리대던 김서방이다. 원이 전교리 이장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쓰인 종이 쪽을 보고 일변 의관을 정돈하며 일변 이교리 나리를 인도하라고 수통인을 내보냈었다. 수통인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교리 나으리가 아니게 싶디다 말하니까 원이 괴상히 생각하여 사령을 불러서 종이 쪽에 출처를 묻고 이교리 나리가 어디 계신가 알아들이라고 분부하였다. 사령이 나와서 쪼그리고 앉았던 김서방을 보고 이교리 나으리가 어디 계시오? 뻣뻣하게 묻다가 내가 이교리노라고 나서는 김서방을 보고 사령은 어찌 놀랐던지 한참 동안 말구멍이 막히도록 기가 질렸다. 나중에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공손히 말하고 들어가더니 통인이 문간으로 나오고 책방이 문 안에서 인도하여 드리고 원이 뜰 아래서 맞아 올려 김서방이던 이교리가 동헌에 앉게 되었다. 이교리가 원과 수인사하고 조정 소식을 대강 들은 연후에 그동안의 소경력을 대강대강 이야기하니 원도 놀라고 책방도 놀라고 통인도 놀라고 이야기 듣던 사람으로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원이 우선 의관을 바꿀 일이 급하다고 자기의 입을 의복과 자기의 여벌 관망을 내어다가 이교리를 주었다. 이교리가 다시 세수하고 관망을 바꾸어 쓰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러고 나니 신수 좋은 관원이라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까 보던 페포파립 해진 옷과 부서진 갓 초라한 차림새 속에 저러한 인물이 감추어 있었던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아니할 리 없었다. 이교리가 처음 도망하던 때 벌써 삭탈 관직을 당하였을 것은 미리 짐작하고 있었지만 원에게 사실을 들어 알고 있는 자기가 교리 칭호를 가지는 것이 외람한 일이라고 말하여 원은 이급제라고 부르고 통인 등속은 이급제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급제가 지금 원과 같이 앉아 담화하는 중이다.